작품 속 여성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군요. 그녀가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답을 하는군요. 우린 연인이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 남성의 답변이 여성에게 만족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앞서 만난 작품은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 르누아르가 그린 작품으로 연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품을 감상하다가 느낀 점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대화의 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까의 남성의 답변이 문제가 좀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그 답변에 만족할 것 같지 않은 이 불안한 느낌은 뭐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논리적으로요. 혹시 토톨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A는 A다. 네. 여기서 A라는 부분을 전권 또는 주어가 있는 자리라는 뜻에서 주부 이렇게 부르고요. A다 라는 부분을 후권 또는 이제 그 술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 이 내용은 전권에서 후권에 새로운 내용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어떤 그 A라는 자리에 특정 내용을 대입해 볼 텐데 호랑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호랑이는 호랑이다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는 호랑이다 같은 말을 반복을 한 거니까 이 명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얻을 수가 없죠. 이런 게 이제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권과 후권의 의미가 같다 또는 전권에 대해 후권이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초 내용을 가지고서 아까 그 남성의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고요. 우린 연인이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명제를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아주 세부적으로요, 수리철학적으로 또 기호 논리학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쉽고 간결한 컨셉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연인이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두자는 겁니다. 연인, 이 말에 연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연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 정의를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인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이 서로 연애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이라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이란 말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남자는 바로 이 연인이란 말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인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넌 그래서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동어 반복적인 성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금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묶고요, 이 뜻을 두 개를 묶어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명제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린 연인이다,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넌 알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남성의 답변이 얼핏 듣기엔 뭔가 그럴듯하고 또 논리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잘 다시 분석해보면 이건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한 거하고 뭐가 다르나, 그럼 이런 말을 가지고 만족할 여성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하는 명제, 이를 철학에서는 분석 명제라고 하는데, 철학에는 그 분석 명제와 이제 종합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 텐데, 이를테면 분석 명제는 이런 겁니다.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을 다 가진 도형이다. 그리고 이제 종합 명제라는 건 뭐 예를 들면 호랑이는 노란 털을 가진 동물이다, 뭐 이런 것들. 자, 먼저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다, 이 명제는 삼각형이라는 전권에 사실 후권에 나오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삼각형이라는 게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권에서 후권으로 도출되는 이 과정을 보면 세계에 대한 뭐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명제 내부의 의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분석 명제고요. 그 호랑이는 노란 털을 가진 동물이다. 이거는 이제 종합 명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명제 내부에서 증명이 된다기보다도 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 명제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는 노란 털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면 이제 호랑이를 직접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호랑이는 전부 노란 털을 가진 동물이면 이 명제는 뭐가 되냐면 진리 값이 참으로 되는 거고, 아니야, 호랑이들 중엔 노란색 털이 아닌 호랑이도 있었어. 실제로 있죠. 뭡니까? 백호, 하얀색 호랑이가 있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제 이 명제는 뭡니까? 하나의 어떤 좀 진리값을 참이라고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세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관찰과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값을 결정하게 되는 명제가 종합 명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명제를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이렇게 이제 딱 구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전통 철학적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칸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어쨌든 요걸 이제 이렇게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분석 명제가 있고 종합 명제가 있구나, 이런 걸 구분했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잠시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르네 데카르트의 책 성찰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재가 신의 본질과 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마치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이 두 개의 직각과 같다는 것이 삼각형의 본질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네. 이 내용도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아시겠죠? 존재가 신의 본질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확신을 한다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지금 뭐죠? 그러니까 분석 명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명제를 통해서 존재의 본질이 신에게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세 개의 정보를, 이건 종합 명제적 성격인 것이죠. 세 개의 정보를 얻으려면 종합 명제를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근데 이거를 분석 명제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드는 이런 성격을 보이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전통 철학에서의 시도들은 예전부터 사실 이제 있어 왔던 겁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파르메니데스로부터 플라톤 이래 쭉 있어 왔던 전통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분석 명제랑 종합 명제랑 서로의 영역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섞어서 입증한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분석 명제는 경험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경험이 앞선다는 뜻에서 선험 명제라고도 합니다. 경험이 앞선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얻어진 진리를 이성의 진리라고 철학에서는 분류를 하고, 이제 반대로 그 종합 명제 같은 경우는 후험 명제, 경험을 한 후에 이 명제를 진리값을 알게 되니까 후험 명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후험 명제, 종합 명제를 통해서 얻어진 진리를 사실의 진리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철학사에서는 아까 제가 뭐 파르메니데스의 전통에서부터 쭉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고 했는데,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도 이제 비슷한 거 볼 수 있어요. 뭐 추론의 진리, 그 다음에 또 뭐 사실의 진리, 이렇게 구분하면서 추론의 진리는 그 역이 성립되지 않지만 사실의 진리는 우연적인 것으로서 그 역이 성립될 수 있고, 맞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 어쨌든 철학 전통 속에선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분석 명제는 그 명제의 내부에서 그 의미로 자기들끼리 입증하는 거고 증명해내는 거죠. 삼각형은 뭐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 명제는 세 개의 관찰을 통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진리값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셨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